안녕하세요. 명준의 요소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어떤 차이, 즉 소화가 어떤 게 더 잘 되고 대장에서 심하게 부패를 일으키는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기는 당질이라든가 섬유소가 없죠. 거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육류는 물론 육류도 가짓수가 수도 없이 많죠. 물고기, 육고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지방이 많을수록 맛있습니다. 육고기도. 자, 살코기만 먹으면 퍽퍽하죠. 맛이 없죠. 지방은 고소하죠. 그래서 참치 같은 거 또는 삼겹살 또는 소고기 이제 등급이 높은 마블링이 많은 그런 고기가 맛있죠.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있습니다. 콩을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죠. 즉 단백질과 지방이 많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콩과 비슷한 콩은 아니지만 팥이나 녹두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지방이 즉 기름이 많은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볶아보면 압니다. 볶아보면 지방이 있는 것들은 고소해집니다. 잘 튀겨지고. 그런데 이제 팥이나 녹두, 율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볶아 먹지 않죠. 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볶아지지도 않고 고소하지도 않죠. 자, 근데 땅콩은 콩보다 더 고소하죠. 볶아보면. 즉 기름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콩 중에 강낭콩과 완두콩이 있어요. 자, 일반 우리 백태나 까만콩은 볶아서도 먹죠. 그런데 강낭콩이나 완두콩은 안 볶아 먹죠. 왜냐하면 지방이 적기 때문에, 기름이 적기 때문에 튀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좀 소화가 더 쉽죠. 그래서 소시적에 어머니들이 밥에 강낭콩이나 완두콩은 밥에 놓아 먹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을수록 소화가 어렵고 적을수록 좀 소화가 쉽다는 뜻입니다. 자, 현미에도 기름이 있죠. 그래서 현미를 이렇게 튀겨보면 좀 볶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볶아 먹기도 합니다. 현미에는 껍질, 즉 눈과 미강에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볶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런데 콩보다는 훨씬 적죠. 자,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을수록 볶아보면은 더 고소해지고 맛있어집니다. 자, 콩이나 견과류 그리고 깨도 지방이 많죠. 그래서 볶아보면 굉장히 고소해지죠. 자, 아몬드도 안 볶았을 때는 별로 안 고소한데 볶아보면 굉장히 고소해집니다. 즉 지방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잣 같은 경우, 호두 또는 캐슈넛 이런 건 지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볶지 않아도 고소한 맛이 나죠.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것일수록 이 소화가 굉장히 어렵고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기는 좀 많이 먹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300g, 400g도 먹죠. 자, 그런데
콩이나 견과류, 깨 이런 것들을 400g을 먹을 수가 없죠. 100g만 먹어도 굉장히 속이 부득이죠. 소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소화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겉모습은 같은 단백질과 지방이지만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효소. 자, 소화라는 것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즉 물처럼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기는 아주 쉽게 녹습니다. 우리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화 효소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것은 아주 조금만 먹는 것입니다. 육식동물도 고기는 엄청 많이 먹어버리죠. 아나콘다가 통째로 사냥감을 삼켜서 녹여버리죠. 자, 녹아버렸기 때문에, 즉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똥을 싸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싸죠. 자, 우리가 먹은 이 고기도 우리 유장과 소장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만 먹으면은 그 소화 잔여물이 대장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패를 별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콩과 견과류는 이게 아주 분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삭지가 않아요. 소화 효소에서. 그래서 대장까지 그 소화 잔여물이 내려가서 대장에서 이제 부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대장에서도 발효가 되는 공간인데 왜 부패가 일어나냐? 발효가 일어나야지. 그 이유는 우리 대장에 사는 미생물은 탄수화물, 즉 흰쌀밥 같은 탄수화물과 과일이나 부드러운 섬유소, 과일 같은 어떤 부드러운 섬유소만을 쉽게 발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생물 종만 살기 때문에 이 소화가 안 된, 즉 분해가 덜 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소화. 우리가 여기서 소화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화는 화학적인 분해입니다. 화학적으로. 그 말은 뭔 말이냐? 물리적이라는 뜻은 원래 형태나 분자 구조가 변하지 않고 원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쪼개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즉 쌀을 아무리 곱게 갈아도 여전히 쌀이죠. 소화가 된 건 아니죠. 자,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분자 구조가 화학적으로 쪼개져야 됩니다. 즉 복합당은 단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최소 분자로 쪼개져야 이게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변하고 그래야 장벽을 투과해서 내 몸에 흡수되고 세포벽까지 투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콩나물 대가리 안 씹으면 그대로 변해 나와버리죠. 깨도 그렇고 현미, 흑미 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곱게 씹어놔도 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됩니다. 콩나물 대가리 안 씹었어도 그 적은 게 절반이라도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죠. 수박씨가 그대로 나오듯이, 또는 우리가 구슬을 삼켰을 때 구슬이 그대로 나오듯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콩나물 대가리보다 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것들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그래서 견과류를 먹게 되면 콩보다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키죠. 우리 소시적에는 견과류라는 음식 자체가 거의 없었죠. 진짜 땅콩 하나 먹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온갖 그 견과류가 수입이 되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방송에서 오메가3 그리고 좋은 지방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견과류를 하루에 꼭 얼마씩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땅콩 볶아놓으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은 당지를 무서워한단 말이죠.
근데 이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콩이나 견과류는 일단 또 당질이 적어요. 그리고 고기가 가지고 있는 뭐 끈적끈적한 지방도 아니고,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 또는 땅콩을 아주 많이 먹죠. 자, 특히 견과류나 이런 콩밥 또는 땅콩을 많이 먹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틀림없이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대장에서 심하게 부패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식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이제 거기에다가 현미밥도 먹고 온갖 잡곡밥 그리고 생채소까지, 그리고 또 고기를 적게 먹으니까 반찬을 여러 가지 먹습니다. 즉 섬유질, 과도한 섬유질까지 먹으니까 대장에서 발효가 어려운 이 음식 조합으로 먹는다는 것이에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럼 아주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키죠. 제가 콩과 견과류 유감해서 모든 음식은 물에 넣고 끓이면은 그게 영양이라든가 약성이 용출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한약재를 오래 다리면은 그게 약재의 그 약성이 물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건더기를 버려버리고 국물을 마시는 거죠. 자, 어머니들이 그 뼈에 영양을 얻기 위해서 물에 넣고 끓이죠. 그러면 그 뼈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 용출되어서 물에 녹아 나옵니다. 다시 국물도 마찬가지죠. 멸치라든가 버섯, 다시마를 넣고 끓이면은 국물이 구수해집니다. 영양이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건더기는 맛이 밍밍하죠. 버려버리죠. 그래서 자, 이처럼 물에 넣고 오래 끓이면은 그게 용출이 됩니다. 열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면서. 생선찌개라든가 우리 고등어찌개를 끓여보면은, 또는 돼지 김치찌개 또는 소고기국을 끓여보면 기름이 금방 떠오릅니다. 그만큼 쉽게 분해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기름이 많은 호두나 잣 또는 쌀눈을 물에 넣고 아무리 오래 삶아도 기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분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열이 분해하기 아주 어렵다는 뜻은 이 소화 요소도 그만큼 분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왜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쉽게 분해되면 안 될까요? 자, 식물들은 어디 천적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없고 열악한 환경, 즉 습한 노지. 자, 우리 이 흙이라든가 습한 노지에는 수많은 이 바이러스들 또는 세균들, 이 미생물들이 득실거립니다. 우리 이 건강한 이 흙 속에는 100g당 뭐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고 하죠. 자, 이 미생물은 자기들이 먹이가 있으면 무조건 분해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유기물은 영양이 있죠. 자, 콩이라든가 호두, 잣 이런 견과류는 영양이 농축되어 있죠. 그래서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노지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추운 겨울을 지나서 내년까지 살아남아야 되는데 쉽게 분해돼 버리면은 천적의 먹이가 돼 버리죠. 그리고 아주 혹한에서도 얼어 죽으면 안 됩니다. 희한하게 보통 과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생명체는 냉동실에 넣으면은 얼어 죽어버리는데, 씨앗 종류, 그러니까 곡식이죠. 현미, 이런 씨앗 종류나
또는 견과류 같은 것은 냉동실에 넣어놔도 얼어 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해가 어려운 어떤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아무리 저온에도 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기는 밖에 놔두면 금방 상하죠. 미생물이 아주 쉽게 분해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콩이나 견과류는 좀처럼 썩지 않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견과류를, 콩이나 이 견과류를 또 볶아 먹습니다. 자, 이 볶아 놓은 견과류나 콩은 2년, 3년이 가도 썩지를 않죠. 즉, 그 견과류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소해지면서 미생물조차 분해할 수 없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자, 과연 그런 기름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과연 분해가 되고 또는 친화적으로 쓰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콩이나 견과류는 볶아서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으로도 견과류는 절대 먹으면 왕창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화가 조금 돼서 영양을 조금 얻을지 몰라도 반드시 대장에 가서 심한 부패를 일으킵니다. 자, 누가 견과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자기 몸을 컨디션을 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똥을 쌌기 때문에 왜 냄새가 나는지 또는 내가 왜 피곤한지 그걸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실험 삼아 견과류를 조금 많이 먹어보십시오. 반드시 그 다음날 피곤하고 변해서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것들, 현미밥에 잡곡밥, 콩밥, 생채소 또는 과도한 섬유질, 즉 반찬들이죠. 또는 견과류까지 조합으로 한번 드셔보십시오. 더 심한 부패를 일으키고 더 심한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잡식동물인데 왜 콩이나 견과류가 소화가 안 되느냐? 자, 우리는 절대 잡식동물이 아니고 육식동물의 소화기를 가졌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육식동물의 소화기입니다. 자, 사자한테 콩이나 견과류를 먹으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조금도 소화를 못 시킬 것입니다. 자,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인간은 육식동물의 소화기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화기가 육식동물의 소화기라는 게. 여러 가지 제 논리가 있지만, 자, 아이들을 키울 때 젖을 떼고 막 밥을 먹기 시작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요? 고기입니다. 자, 뭐 없으면 반찬 투정합니까? 콩이나 견과류 없을 때 반찬 투정을 하던가요? 고기 없을 때 반찬 투정을 하죠. 즉 본능적이죠.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소화가 쉽고 맛있기 때문에 고기를 찾는 것입니다.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고 맛이 없는 것입니다. 자, 모든 동물은 입에 맛있는 것만 먹습니다. 소화가 쉽고요. 자, 아이들은 본능에 따라서 소화가 쉽고 맛있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화가 쉽고 맛있느냐? 그런 소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약 500만 년에 가깝게 수렵 채집을 통해서 주로 육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소화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육식동물의 소화기를요. 농경을 하면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고기가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곡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콩을 단순하게 찌거나 또는 견과류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콩을 된장이나 청국장으로 발효시켜서 먹었고 견과류를 먹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 소화기가 콩이나 견과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죠. 다른 식물들도 소화가 어려운 것들은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만 취했죠. 곡식 같은 경우, 그 탄수화물, 녹말 음식, 이런 음식도 소화가 쉽게 껍질은 버려버리고 쪄서 먹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당질이 많은 것을 우리가 곡식이죠.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 이제 곡식인데 기장, 수수, 율무,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껍질을 벗겨버리면 그래도 속이 이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찌면은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좀 많이 먹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콩이나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고기는 건강에 해롭다. 콩이나 견과류는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이다. 이렇게 믿고 아주 전 국민이 작정을 하고 많이 먹고 있죠. 자, 지금 땅콩이라든가 콩 또는 견과류를 또는 들깨를 많이 드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 변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또 그 몸이 피곤한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땅콩이라든가 그 견과류를 많이 먹는 것은 살라고 하는 짓이 아니고 죽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정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장에서는 반드시 발효가 일어나야 피도 깨끗해지고 영양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콩이나 견과류를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키면 피가 더러워지고 또 장내에 유익균 증식이 적고 부패균만 많이 늘어나서 면역이 떨어지고 또한 유익균이 만들어내주는 영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 써서 개 주는 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음식이지만 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대장에서 심한 부패를 일으키는 식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